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세문학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정리한 노트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공유합니다. 잘 보입니까? 자, 근세 시대는 1603년 에도 막부후가 개설된 해부터 시작되어서 1867년, 1868년이 메이지 간냉이 되죠. 그 전까지 약 270년간의 기간이 일본에서의 근세 시대가 되겠고, 이 근세 시대의 문학을 근세 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시대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르와 대표 작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용상의 특징, 그 다음에 장소적 특징, 그 다음에 전성기, 그리고 이 시대의 문학이 이상으로 했던 문학 이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시 30분에 시작했네요. 자, 시대 배경은 에도 막부가 성립된 후 막부의 통제하에 각 번항이라고 하죠. 막부는 막구후, 번은 항. 그래서 막구후에 막구에다가 각 번의 항을 따서 막구항 다이세라는 말로 에도 시대의 정치 체제를 설명합니다. 막구후에 막구, 항의 항, 막구항 다이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구항 다이세, 막구항 다이세입니다. 이 각 항, 물론 이것이 율령제 하에, 그러니까 중고시대 때, 중세시대 때는 이것을 쿠니라고 했죠. 나라 국자 쓰고 쿠니, 각 지방을 쿠니라고 했습니다만, 에도 시대가 되면은 이제 번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이 각 번의 수장이 다이묘의 자치가 인정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에도幕府,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자치가 허락된 자치정부의 수장은 다이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전란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은 끝났고, 에도 막부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이제 이 일본 열도에 도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이묘가 다스리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성이죠. 이 성 주변에 형성된 도시, 이것을 조가마치, 성 아래의 도시다, 조가마치라고 합니다만 요즘 말로 하면 도시가 되겠습니다. 조가마치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적으로는 즉 교육에 있어서 테라코야, 테라에서 고도모 따치를 가리키는 방이다. 그렇죠? 테라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문자를 가리켰습니다. 히라가나와 그다음 한자, 기본적인 한자들을 가리키는 이 테라코야를 통해서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자율이 증가했다는 거죠. 식자율이라는 것은 문맹률의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문화에 있어서, 특히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 반도를 침략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부터 가져간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목판 인쇄 기술이죠. 이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상인 계층인 초닝이 돈이 있고 그다음에 오락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문학의 향수자로 등장을 하고 그들 중에서는 스스로가 이 초닝들의 음, 가치관을 대변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 창출자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근세 문학에서는 어떤 새로 등장한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담당자, 향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판 인쇄 기술에 의해서 고전이
이 서민들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계층의 전유물이었죠. 왜냐하면 베껴서 샤홍이라는 카타죠. 글씨를 베껴 써서 이 책이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향수될 수 있었는데 이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 번에 수십 건, 때로는 막 이제 100건이 넘게 찍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배계층인 무사들은 여전히 주자학이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숭상했고 그런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정치를 펴고자 했습니다만 서민들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오락성이 강한 문화, 오락성이 강한 읽을거리를 요구하고 볼거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락성이 강한 서민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 시기가 이 에도 시대, 근세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 배경 중에서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뭘까요? 예, 키워드에 해당되는 말들이 되겠죠. 예. 자, 한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에도 막부 한자 떠오르십니까? 일본어로는 에도 마쿠후가 되겠죠? 에도 마쿠후. 선생님 따라서 두 번씩. 에도 마쿠후, 에도 마쿠후. 식자율, 식기지리츠, 식기지리츠. 목판 인쇄, 목항 인사츠, 목항 인사츠. 그 다음에 초닝, 초우니잉이죠. 초닝. 그 다음에 고전, 고탱, 고탱. 유교 뭡니까? 주교. 주는 짧고 교는 장음이죠. 주교, 주교. 오락은 고락그, 고락그. 오락성 하면 고락세, 고락세가 되겠죠. 서민, 쇼민, 쇼민. 예, 서민. 벌써 8개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키워드에 이 근세 시대의 장르 대표 작가는 일단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키워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제 어떤 장르, 어떤 작가들이 등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문이죠. 픽션 문학이 되겠습니다. 픽션에서는 우리가 중고나 중세에서는 겐지 모노가타리, 헤이케 모노가타리 이렇게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장르가 대표적인 픽션 장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세 시대 때는 모노가타리라는 말 대신 소시 아니면 홍 이게 붙은 장르가 산문 장르, 픽션이 되겠습니다. 우키요조시라는 것은 우키요라고 하는 것이 근세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라고 했죠. 이 세상은 둥둥 떠다니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키요. 이 중세의 그 근심이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세상. 이 우키요.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초닝이었죠. 그 초닝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금전 의식,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우키요조시라고 하는 장르의 1인자이면서 아니면은 이 장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할 수 있죠. 이하라 사이카쿠. 이하라 사이카쿠. 줄여서 말하면 그냥 사이카쿠라고 하죠. 우키요조시, 그 다음에 사이카쿠도 근세문학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미홍이라고 하는 장르.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은 그림책이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림책의 표지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기비오시, 노란 표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책과 차별화하여서 우리는 그림을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읽는 것이 중심이다. 이야기 중심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미홍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자가 타키자와 바킹, 대표 작품은 난소 사토미 학겐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외의 여러 종류의 풍속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샤레홍이라고 하는 건 이거 홍이 붙었죠. 샤레홍이라고 하는 건 유곽을 무대로 유곽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유녀들과의 대화를 회화체로 그린 소설이 되겠고, 자, 이것이 유곽이라고 하는 곳을 무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풍속을 어지럽힌다. 이거 만들어내지 마. 찍어내지 마. 라고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웃기는 소재를 다루는 곡개이봉이라고 하는 홍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유곽에서 유녀와의 연애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 여염집 여성과 남성과의 연애를 그린 닌조봉이라고 하는 또 장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세라는 것은 서민은 오락을 요구하는 반면 지배계층인 무사들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통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단속, 토리시마리를 거치게 되면서 그 토리시마리를 피할 수 있는 또 서민의 오락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이 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풍속 소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등장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운문에서는 하이까이, 정식 명칭은 하이까이 렌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서 와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세시대 때도 신코킨 와카슈라고 하는 칙찬 와카집이 편찬되는 등 와카는 여전히 귀족들에게는 고꼬로노 요리도꼬로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와카에서 파생한 렌가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까지 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렌가가 조금 통속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또다시 예술의 경지로 올리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 이 근세 시대에 와서는 마츠오 바쇼 코바야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이카이가 서민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냥 오락으로만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학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하이카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츠오 바쇼와 코바야시 이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서민들이 읽을 거리만 아니라 볼거리를 요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형극, 닌교가 인형이죠. 닌교조루리라고 하는 인형극이 나오는가 하면 그 대표자, 그 대본을 쓴 대표적인 작가가 치카마츠 몬자에몽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인간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가부키가 융성하게 됩니다. 가부키는 원래는 지금의 시마나현이죠. 시마나현에 있는 이즈모 타이샤의 미코, 무녀입니다. 미코라는 것은 무녀. 미코. 무녀가 희한한 복장을 하고 이게 춤과 노래를 부른 이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많은 관객을 모으게 되면서 이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오락거리가 되고 인기를 끄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젊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가부키가 나오다가 이게 또 풍기를 물러나게 한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 필요했던 것은 가부키가 다루는 내용 중에서는 연애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등장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성을 대신할 수 있는 미소년들을 등장시켰던 것이죠. 그것 또한 또 풍속을 어지럽힌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남자들만 해라. 그것도 성인 남자들만. 그래서 야로 가부키라고 하는 지금의 형태의 가부키가 되겠죠. 남성들만이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그런
우따 하고 마이, 춤이 있는 연극, 가부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와계라고 써 있는데요. 예능은 예능인데 언어를 활용한 예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샤크라고 해서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코샤크가 유행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코당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쇼와, 이건 웃기는 얘기란 얘기죠. 웃기는, 물론 곡게이몽이라고 해서 이 웃기는 이야기를 글로 쓴 소설도 등장했습니다만 그냥 이야기로만 들려주는 쇼와라고 하는 것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락구고로 발전을 하게 되고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자, 그다음에 여기 고쿠가쿠라고 쓴 것은 아마 일종의 비평입니다. 어 문학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겐지 모노가타리 이런 것들이 일반 서민에게도 읽히게 된 시기가 에도 시대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일본의 고대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헌학적, 실증적인 고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토 오리 노리낭아, 모토 오리 노리낭아가 겐지 모노가타리 타마노 오쿠시라고 하는 비평서에서 겐지 모노가타리를 연구하면서 겐지 모노가타리의 미적 이념은 모노노 아와레다라는 논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겐지 모노가타리 공부할 때 모노노 아와레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이 주장을 펼친 사람은 근세의 모토 오리 노리나가다라는 사람이다. 자, 이런 장르, 아니 문학과 관련된 이런 비평 장르도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내용상의 특징, 다른 시대와 다른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이 시대에도 중세 우리가 해계모노가타리가 인가오호, 인가응보라든지 간젠초아크, 권선징악이라든지 그런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불교적인 무조죠, 무상감, 이런 것들이 문학 속에서의 이념, 주제였다고 배웠습니다만, 이 시대는 곱게 익살이죠. 웃기는 이야기. 그다음에 풍자, 권위 있는 자들을 권위 있는 자들의 어떤 이면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미안한거리는 어 비평하는 그런 풍자라고 하는 것이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특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건 서민들이 이 문학의 담당자가 되고 또 문학을 즐기는 사람으로 등장하면서 이런 곡개의 훗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대에서는 지금은 있죠. 이제 근세 이후에 이어지는 근대 시대니까, 지금 근대 현대니까 이어집니다만, 그 이전 시대에는 별로 느낄 수 없었던, 우리 작품 속에서 맛볼 수 없었던 이런 곡개의 훗이라고 하는 것이 어 문학의 특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소적 특징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서, 전기는 감이 갔다, 감이 갔다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후기는 에도가 중심이 됩니다. 감이 갔다가 뭐냐인데요. 감이 갔다. 감이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열차를 상행, 하행이라고 할 때 기준은 수도, 도읍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죠. 어, 자, 수도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물론 실세죠. 실제의 권력자 쇼군은 에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권력자 덴노는 여전히 교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를 수도로 보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토와 교토 옆에 있는 오사카, 오사카는 상인의 맛지로서 발전한 곳이죠. 어 그리고 이 상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근세 시대에 문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향수자와 담당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교토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먼저 문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미가타, 천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미가타라고 불렸고, 이곳이 전기 시대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에도 시대로 접어들고 에도가 이제 명실상부한 정말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후기가 되면 19세기 초중이 되겠습니다만 에도, 지금의 동경이 중심지가 됩니다. 전성기도 전기는 이제 가미가타 분가쿠라고 하는데 이 가미가타 분가쿠 의 전성기는 겐로쿠기, 연호로 보면 겐로쿠 1686, 1703 이 시대에 활약했던 것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사이카쿠, 사이카쿠는 오사카 상인이죠. 그다음에 마츠오 바시오 같은 사람. 바시오는 홋쿠리쿠를 돌면서 오코노 호소미치를 쓴다든지 막 이제 넓은 지역 여행을 하면서 막 글을 썼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가미가타가 중심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겐로쿠기였고 그다음 에도 분가쿠 이거는 이제 에도 시대의 후기죠. 그때는 문화 분쇄기가 중심 시기가 됩니다. 19세기 초 중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학 이념이라고 하는 문학적 이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우리가 이미 배운 난소사토미 학겐대에서는 죠. 인의 예지 충신 효제라고 하는 8개의 유교적 덕목을 체현한 인물이 나왔죠. 그래서 선을 스스메로 하고 악을 고라시메로 한다는 간젠초 악적인 가치관이 그 문학의 주제가 되고 있는 작품 여전히 있었죠. 난소사도미 학겐덴 같은. 그런가 하면은 이게 순수화제 숫자입니다, 이거. 이것을 이끼로 읽기도 하고 수의로 읽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인데요. 세상 물정, 특히 육학의 사정에 밝은 것을 통하 정통하다. 그죠? 통달했다라고 하고 반대는 뭐라고 하냐? 야보라고 합니다. 야보 그러면 여러분 야봇다 이러면 촌스럽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사정에 둔화해서 세련되게 놀지 못한다. 이것을 촌스럽다라고 말하는 거고 육아의 사정에 정통해서 육아의 사정 세련되게 놀 수 있다. 이거를 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쯔에서 나오는 미의식을 근세 후기 에도 분가구 에도를 중심으로 한 그 시기에는 이끼라고 말을 했고 근세 전기 가미가타 오사카 교토에서는 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같은 이념인데 가미가타 분가쿠에서는 스이라고 하고 에도 분가쿠 에도 후기에는 이끼라고 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시대만 있는 게 지금도 씁니다. 이끼나 히토다. 이끼데스네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 지금은 그냥 멋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쓰라는 말도 지금 쓰죠. 쓰라는 건 어떤 방면에 능통한 사람, 정통한 사람을 쓰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이 생겨난 것은 에도 시대 때 육아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끼 스이라고 하는 육악을 배경으로 한 말이 어 육악에서 세련되게 멋있게 노는 것을 이끼 스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에도 시대의 서민 문화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끼와 스이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선생님 사실 이 분야에는 쯔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만 선생님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촌스럽지 않게 어 어떤 그 절도를 지키면서 멋있게 노는 것. 그다음에 조금 통 크게 노는 것.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인색하다든지 이런 것은 멋있지 않은 것으로 좀 통 크게 기마이오쿠 이렇게 돈을 쓰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불쾌감을 두지 않는 그런 세련된 방식으로 노는 것. 이거를 이끼한 사람이다. 스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사례본 같은 걸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근대 문학에서도 나오는 이 말로 미루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통 크게 누가 이렇게 베풀 줄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으면서 뭔가 절도를 딱 지키는 이런 것들을 이끼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워드가 되는 말들을 한번 더 읽고
일단 선생님이 정리한 기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는 이 말들이 1번으로 나올 테니까 에도바쿠후, 시키지리츠, 목한 인사츠, 초인, 고텐, 주교, 고락, 고락세, 쇼민, 쇼민, 국계, 국계, 후시, 후시. 자, 일단 노트를 정리한 개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